girl. 고칼로리의 햄버거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고소한 삼겹살은 또 어떻습니까? 먹어도 계속 손이 갑니다. 이게 편한 거예요. 살이 찐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진짜 선호 공기는 그냥 먹어도 배가 부른지도 몰라요. 이 과자의 유혹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우린 왜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요것만 먹고 말자 하다 보면 다 먹더라고. 비만의 비극을 잘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당신이 멈추지 못하는 이유, 그 배후에는 과식을 피할 수 없는 진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Your ability to survive during a famine. 우리는 유전적으로 아예 그런 음식을 좋아하게끔 진화했어요. 오랜 세월 진화를 거듭하며 음식을 탐하는 욕구가 유전자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인류. 인간은 정말 이렇게 먹도록 진화한 것일까요? 이 진화의 비밀 속에 요리하는 인간, 호모 코쿠엔스의 비극을 풀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입니다.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음식이 피자와 햄버거라 말할 정도로 이곳은 미국을 능가하는 패스트푸드 강국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를 썰고 양상추를 썰고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꽤나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걸까요? So the burger weighs basically 3 kilos, and the bun and the rest weigh another kilo, so it's 4 kilos, so 13,000 calories. 무려 13,000칼로리나 된다는 이 음식. 그것은 바로 초대형 햄버거였습니다. 과연 이걸 먹을 수나 있을까요? 보통 햄버거의 약 30배. 성인 남성이 섭취하는 일주일치의 칼로리에 해당하지만 먹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마음껏 즐기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약 200만 년 전 인류가 이 초원에 살던 시절, 불을 다룰 줄 알았던 우리의 조상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처럼 말입니다. 불의의 사냥감을 익혔던 이들은 인류 최초의 요리사였을 겁니다. 요리하는 인류, 호모 코쿠엔스는 이렇게 시작됐죠. 이런 요리법과 음식으로 인간은 약 199만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호모 코쿠엔스는 과거와 차이가 큽니다. 이제 요리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이제 요리는 입안을 즐겁게 해주는 맛있는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총 기간 중에 음식이 풍족하고 또 음식을 맛으로 먹고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는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음식이라는 건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지 즐기고 맛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내며 탐닉했던 호모 코쿠엔스들은 지금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인천의 한 가정집. 오후 3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지만 아직도 한밤중인 이가 있습니다. 올해 22살의 청년 민수.
민수의 늦잠은 늘 있는 일이라 할머니도 이제는 그냥 두고 볼 뿐입니다. 민수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땀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은땀이. 그걸로 닦고 와서 그렇게 잤는데 여전히 잠이 깨지 않는 모습입니다. 늦게까지 자지만 늘 졸린 상태라 생활은 엉망이 된 지 오래입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먹는 약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 매일 한 움큼의 약을 먹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아픈 걸까요? 이게 그 위약이고요. 이게 당약이고 그리고 이게 그거 살 빼는 데 먹는 약. 이거 그 뭐더라? 기름 기름 빼는 거. 이렇게 거구의 아픈 몸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3년. 중고등학교 시절엔 유도 선수로 활약하며 그 누구보다 건강했던 민수는 인기도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하고 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유도는 그만뒀는데 먹는 양은 줄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얀 쌀밥에 매콤한 돼지고기. 민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지금도 좀 많이 먹는다 싶지만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돼지고기, 돼지갈비로 시켜서 제가 돼지갈비를 많이 좋아해가지고요. 돼지갈비 21인분? 예, 아마 맞을 거예요. 그때가 20인분인가. 예. 사실 민수는 1년 전부터 병원에서 비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먹어야 돼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기에 의사도 환자도 고민이 많습니다. 군것질 할 수 있으면 식사도 민수의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걸까요? 민수의 비만도를 측정해봤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량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인데요. 민수의 체중은 118.1kg, 체질량 지수가 40에 가까운 고도비만입니다. 혈압 검사도 받아봤습니다. 민수 나이 또래에선 찾아보기 힘든 고혈압입니다. 복부 CT 촬영도 해봤습니다. 흰색 부분이 민수의 복부 지방인데요. 내장 지방도 심각하네요. 약 1년 전부터 체중 감량과 질병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체중도 제대로 감량되지 않았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은 점점 나빠져가서 약도 더 많이 먹게 되고 약을 더 많이 먹음에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수가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매일 늦잠을 자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검사 결과 민수는 심각한 수면 무호흡 증세를 보였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고도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목 뒤, 혀 뒤에 기도 부위에 이렇게 그 살이 많이 차서 기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좁아지는데 잠에 들면 그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막혔다 열렸다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몸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일이 반복되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심혈관계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고혈압이나 뭐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제 겨우 22살인 민수가 겪고 있는 질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모두 고도 비만이 부른 합병증들입니다. 사실 민수와 같은 고도 비만에 이르게 되면 의례 따라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편두통에서부터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당뇨, 수많은 질병들로 인해 몸은 기능을 잃어갑니다. 살찌면은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런 게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는 저거 안구 그거 합병증 검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병증 올 정도의 당이라고. 우리 몸은 BMI, 즉 비만 지수가 높아질수록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데 그중에 당뇨병 위험도가 제일 높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이곳에서 환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시력이 언제부터 좀 안 좋아지셨어요? 시력이요? 예. 한 6월 달서부터요. 2월 달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예. 한 0.8, 1.0 정도 유지했었는데 멀쩡하던 오른쪽 눈이 점점 희미해지다 지금은 아예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과 2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주사 치료 뭐 잘 받으셨는데요. 네. 지금 상태는 당뇨막막증이 많이 진행이 되셔가지고 네. 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력을 거의 잃으신 상태시고요. 네. 왼쪽도 오른쪽처럼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막증 때문에 지난 15년간 알아왔던 당뇨병이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망막이나 부위가 이제 다시 시력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검사를 받았는데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당뇨병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심장의 하부에 그 협심증 소견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었습니다. 환자의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당뇨 합병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족보 궤양 때문에 발가락을 잃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를 아예 잃어버린 환자.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만 합니다. 하나는 완전히 절단하고 또 이쪽에 이제 또 지금 이거 지금 발가락 이제 하나만 남고 또 지금 이렇게 수술했어요. 주사하고 바늘이 낄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주사 바늘을 껴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주사를 낄 데가 없어요.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서 손이 부어가지고.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이렇게 서서히 죽음을 부르는 온갖 합병증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현재 10초당 1명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30초당 1명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 증가 속도가 빨라 2030년에는 700만 명, 국민 7명당 1명이 당뇨를 앓게 될 거라는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최정묵 씨는 무절제한 식습관과 비만으로 당뇨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음식량을 줄인 병원 식사에 좀처럼 적응하기가 어려워 몰래 음식을 먹곤 합니다. 먹지요. 몰래. 저 통닭 같은 거 사다가 한 서너 조각씩 사다 놓고 먹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중증 고도 비만으로 인해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민수. 민수도 먹는 것만큼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도 알고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1인분을 먹잖아요. 맛은 있는데 여기서 먹자니 아쉽잖아요. 좀 더 먹어요. 근데 양이 안 차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다 먹죠. 요즘에는 그냥 치킨 2마리, 피자 2판 그 정도. 요즘엔 많이 못 먹겠대요.
예전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막 밥 4공기 먹고 막 햄버거 막 30개씩 먹고. 우리가 식탐을 멈출 수 없는 이유. 거기엔 오랜 진화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I think we evolved when food wasn't so easily available. So we didn't really have systems put in place to stop us eating.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진화했던 걸까요? 또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진화의 비밀에서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찰스 다윈. 다윈은 생물의 오랜 관찰을 통해 자연 선택설을 이야기하며 진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자연 선택설은 예측 가능하며 합리적인 과학과는 달랐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현명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다름 아닌 변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The environment is always changing, and so if you can follow those changes, right? If you have enough variation in your population so you can follow those changes, then you'll be more likely to survive. 꼭 강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약한 친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살아남은 자가 결국은 어떤 자냐 하면 가장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오랜 세월 진화를 거듭해 환경에 잘 적응한 인간.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뇌를 갖고 있기에 인간은 진화상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 어떤 영장류보다 눈부신 문명을 만들어냈기에 인간만큼은 완벽한 상태로 진화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의대의 해부학 수업 시간. 우리 몸의 진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 안 부분에 대해서도 해부 심표에 앞서서 여러분 시신에 대해서 다 같이 몽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염. 기증자에 대해 예를 갖추는 시간이자 예비 의사로서의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 흐릅니다. 드디어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 환경에 맞게 진화해왔던 인간의 몸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장기와 뼈, 신경 조직이 유기적으로 구성돼 놀랍도록 신비로운 인체. 그런데 실상은 오류와 문제점 투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목에 떡 같은 게 걸리거나 또는 과자를 먹다가 목에 과자가 걸려가지고 가끔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식도하고 기도의 위치가 해부학적으로 좀 잘못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와 식도의 설계상 문제는 무엇일까? 입을 통해 음식물이 들어오는 식도, 그리고 코를 통해 공기가 들어오는 기도의 위치가 앞뒤로 엇갈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기는 합니다. 음식물이나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조절해주는 기관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구조물로는? 오류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후두개라는 장치를 둬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후두개에 오작동이 있는 거죠. 진화라는 게 뭐 가장 완벽한 형태로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렇죠. 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분만실. 산모의 출산이 임박해 보입니다. 자연 분만을 준비하는 의료진의 손놀림도 분주해 보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했지만 출산의 고통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면 의뢰에 거쳐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이 머리는 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일 큰 부분이고요. 또 산모의 산도는 굉장히 좁고 이렇게 굴곡이 돼 있거든요. 그 머리가 산도를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나오는 과정은 굉장히 마찰도 강하고 저항도 강하기 때문에 산모도 고통이 심하고 아이도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때로는 머리에 손상을 받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2002년 조선시대 여성의 미라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이 미라는 세계 유일의 모자 미라, 즉 뱃속에 태아가 있는 미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한겸 교수는 미라를 부검해 직접적인 사인을 밝혀냈습니다. 미라는 분만 중 사망했고 사망 당시 몸 안의 상황을 CT와 MRI 영상으로 재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산모도 태아도 엄청난 산통 끝에 사망한 거죠. 분만 중에 사망한 산모와 산모와 어린애 그 상태가 미라된 상태거든요. 근데 분만도 분만 제2기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2기는 아기의 머리가 산도를 거의 빠져나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5분만 더 견뎠으면은 애가 태어났을 거예요. 좁은 산도와 아이의 커다란 머리로 인해 자궁이 파열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겨 사망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겁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도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유 좀 할게요. 바로 대드릴게요. 엄마한테. 너무 예뻐요.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좁은 산도는 넓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인간에겐 생존에 더 유리했는데 말입니다. だから進化っていうのはよく言われることはデザイナーがデザインするんではなくて修理屋であると修理をしているだから具合の悪いところを修理してそして環境に合わせて生き残ってきたわけです 완벽한 적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획해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저 정말 오랜 시행착오를 겪어서 조금씩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약간 땜질하고 약간 고치고 조금씩 나아지고 또 때로는 환경이 바뀌면 나아졌는 줄 알았는데 또 좀 나빠졌다가 그래서 약간의 진보와 후퇴를 거듭하면서 지금 주어진 환경에 그럴듯하게 적절하게 적응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진화라는 것은 수십, 아니 수백만 년에 걸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조금씩 수정되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진화의 시계추가 너무 느리다는 것, 이 진화의 비밀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주. 미국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곳입니다. 풀 한 폭이 키우기 힘든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이라 여기기 쉽지만 미국에서 인디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바로 피마 인디언들입니다. 인디언들이라지만 현대 미국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계심이 많아 말 한번 건네보기가 힘듭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식료품점 앞. 이곳에서 잠시 피마 인디언들을 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9은 모두 체구가 큽니다.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비만입니다. 한때 가장 날씬한 민족으로 꼽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랜 시간을 머물다 어렵게 한 피마 인디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 역시 심각한 비만이었는데요. 저녁거리를 사러 왔다는 그녀는 장보기를 마친 뒤 제작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곳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그녀의 집입니다. 남편도 비만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그녀는 피마 인디언들의 옛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We were farmers, so my grandfather planted a lot of corn, watermelons, squash, beans. 직접 재배한 곡물에 고기를 먹었는데 요즘처럼 마트에서 고기를 사는 일은 없었답니다. 사냥을 해서 고기를 구했던 겁니다. My grandmother and my grandfather used to my grandfather used to like to hunt. You know, we go for rabbits and birds and stuff like that. Instead of just going to the store, get what you need and come home. 그런데 농사와 사냥을 그만두면서 비극적인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Then this is my grandmother when she was younger, and this is how she looked like when she passed away. I think she was 72. What? And my grandfather, he had diabetes, but he died of a heart attack. My father, my grandmother, my father, my grandmother, and my grandfather have been diagnosed. They were all had diabetes. 앨리스의 가족들은 모두 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앓다 각종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이는 앨리스 그녀뿐입니다. And then get mad because he has to poke his fingers. You know, get mad saying that it hurt it too much to poke his fingers. If you have diabetes, you're gonna die. There's nothing you can do for it. You're just gonna die. And to me, my dad was everything. 그러나 비극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This is actually my metformin. It's twice a day, morning and evening.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피마 인디언들이 당뇨병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I think because it's so common now that it's just accepted and it's not as big of a shock to anybody to actually find out or know that they're diabetic. They're like, oh yeah, well, you know, nowadays everybody's diabetic, so it's no big deal. 피마 인디언들은 19세기 후반까지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백인 이주자들로부터 내몰려 보호구역에서 정보 보조금으로 생활하게 됐죠. 그러다 고칼로리 인스턴트 식품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전체 인구의 80%가 비만, 60%가 당뇨라는 무서운 상황이 된 겁니다. 겨우 100년 만에 한 종족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Pima Indians who live south of the border in Mexico, they're related Pima Indians. They have a low rate of diabetes, whereas the Pima Indians in Arizona have higher rates of diabetes because they're more exposed to the higher caloric food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example. 같은 민족이지만 멕시코 피마 인디언과는 다른 운명에 있는 앨리스. 그녀는 이제 그동안 먹었던 고열량의 미국식 패스트푸드를 버리고 전통 피마식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래된 기억 속의 피마 전통 음식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Corn on the cob, ribs, and lettuce and tomato salad.
Is that more or less like for balanced meal or for like traditional or like modern? Modern balanced. Try to be modern balanced. Try to make it where it tastes good and where it's a little bit healthier than fast food. You know, my choices really aren't that good at times of what I choose to cook, but at least I'm trying. 이것이 가족을 모두 잃은 아픔 끝에 알게 된 뼈아픈 교훈입니다. 그런데 피마 인디언들이 겪고 있는 비극의 원인은 급격한 음식 환경의 변화, 단지 그것뿐일까요? 피마 인디언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생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솔크 연구소. 송영섭 박사는 비만과 진화의 관계를 증명해줄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 박사가 연구의 핵심이라고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실험용 쥐들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실험용 쥐의 무게를 재봅니다. 보통 쥐의 무게가 25g 정도인데 이 쥐의 무게는 약 40g, 꽤 살찐 쥐입니다. 또 다른 쥐의 무게를 재봤습니다. 약 29g에 불과하네요. 두 쥐의 무게차가 꽤 큰 편입니다. 몸무게가 보시는 바와 같이 10g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먹이를 준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고지방 먹이를 같은 양으로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눈에 봐도 어떤 쥐는 날씬하고 또 어떤 쥐는 뚱뚱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비밀은 유전자에 있었습니다. 날씬한 쥐에게서는 GRTC3라는 유전자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GRTC3 유전자는 에너지를 저장케 하는 저축 유전자인데요. 과거 식량이 귀하던 시절에 섭취 영양분을 가급적 체내에 잘 저장하는 쪽으로 진화해온 그런 유전자인데 영양이 풍부해진 지금도 유전자의 기능이 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지방식을 할 경우 GRTC3 유전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먼저 GRTC3 유전자가 있으면 고지방식을 할 경우 몸무게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체내 지방의 양도 증가합니다. GRTC3 유전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입니다. GRTC3 유전자가 있으면 신체 조직도 달라집니다. 간이 비대해져서 지방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색 지방이 복부와 엉덩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아서 심각한 당뇨병에 걸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This is millions of years ago. The ability to store fat and not burn it very quickly provided an advantage to hunter-gatherers who would go for long periods of time without food, and their ability to survive during a famine. 수백만 년 전 조상들과 비슷한 삶을 사는 하드자베족의 마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꽤 분주해 보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고 나왔지만 사냥을 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동차는커녕 수레조차 없는 이들의 삶에서 사냥은 오직 두 발로 걷고 또 걷는 일입니다. 1시간을 걸었을까? 다행히 사냥감을 발견했나 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입니다.
동물들도 자신만의 생존 전략이 있기에 쉽게 잡혀주지 않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다시 사냥감을 찾을 때까지 숲을 누벼야 합니다. 이미 산속에서 7km를 넘게 걸었습니다. 현대인의 걸음거리로는 2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오래 걷는 것도 아니고 상처로 가득한 몸도 아닙니다. 사실 이들에게 이 정도 상처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누구보다 강인한 이 남자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사냥감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숲을 뒤진 끝에 잡은 사냥감은 겨우 이겁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양입니다. 다람쥐 2마리가 전부네요. 결국 하드잡의 부족 남자들의 사냥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식량을 제대로 구해오지 못한 마을 남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고기를 구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잡아온 사냥감은 요리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양이 적습니다. 가족이 20명이나 되는데 말이죠. 한 줌도 안 되는 고기를 먹은 건 아이와 노인뿐. 식사 시간은 너무도 짧게 끝이 납니다. 남자는 오늘 한 끼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씩 굶는 일이 예사지만 이들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을 몸이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음식이 풍족할 때 최선을 다해 몸 안에 저축해둔 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땅에 사는 피마 인디언들도 그랬던 겁니다. 과거 피마 인디언들은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족해진 음식 환경 앞에서 저축 유전자는 재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도 엄청난 음식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500만 년 전 채집 생활을 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시작해 250만 년 전에 육식을 시작했고 200만 년 전에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10,000년 전, 풍요롭게 먹기 시작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Our problem is that we have changed our diet so quickly and our genes haven't caught up with it because it takes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for genes to change and digestive systems to change. 현대인은 유전적으로 보면 구석기인과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인은 넥타이를 맨 구석기인이다. 또는 스타킹 신은 구석기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음식들은 모두 우리 유전자가 진화했던 당시의 음식과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대부분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들이죠. 당분 때문에 먹으면 안 되나 봐. 당분 있어? 어디? 포화지방이 들어있고 트랜스 나트륨 들어있고 이것도 탄수화물이 꽤 튀김을 이렇게 튀기지 않는 그 기름이 빠진 대신에 뭔가가 있는 거야.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정제 가공식품 같은 우리 인류의 유전자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식품들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우리 몸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당뇨나 비만 같은 이러한 질병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도비만 환자인 민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봤자 학교 운동장을 천천히 걷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 5분도 걷기가 힘듭니다. 22살 청춘인데 걷는 게 힘든 몸이 돼버렸습니다. 체중이 및 하중이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체중이. 그러니까 발에 무리가 좀 많이 통증이 와가지고. 지금 민수에게 가장 부러운 건 저들처럼 마음껏 걷고 달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몸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겁니다. 몇 달 뒤 병원에서, 그것도 수술실에서 민수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술로 비만을 치료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 내리기까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같은 고도 비만 환자는 마취도 위험한 일입니다. 게다가 일반 환자에 비해 지방층이 두꺼워 수술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열심히 주세요. 네, 시작합니다. 수술은 위와 소장 사이에 우회로를 만들어 음식물의 흡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뇨와 같은 비만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미 장기가 비대해져 있어 수술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술 후 민수의 몸은 어떻게 변할까? 이 우회술은 식욕 자체가 줄어듭니다. 여기 뱃속에서 원하는 거, 머리에서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입맛도 변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굉장히 쉽게 자기의 음식 먹는 양을 정상 쪽으로, 정상인에 가깝게 가는 거죠. 고통 끝에 민수는 결국 의학의 힘을 빌어서야 식욕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달콤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우리 몸에 특별한 유전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겁니다. 지방을 있는 힘껏 저장해두는 유전자.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존에 꼭 필요했던 그 유전자 말입니다. 먼 훗날 비만이 생존에 불리하다는 것을 우리 몸이 깨닫게 된다면 어쩌면 비만이 사라지는 쪽으로 진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화의 시계추는 느리고 완벽한 것이 아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음식 환경에 맞게 몸이 진화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우리의 노력에 진화의 다음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2달 동안 이것만 먹었대요. And when we go back to eating our more natural types of Paleolithic diets, Stone Age diet is really the starting point for treating almost anything.